모발 이식은 단기간에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완성되는 단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수술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술 후의 회복 기간과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죠. 모발 이식이라 하면 흔히 머리를 밀어야 하고 수술 자국이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당장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의 이식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줄 수 있는 곳인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인데 절개로 할까 비절개로 할까 결정 못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히 흉터와 통증 유무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절개와 비절개의 모든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방법이 더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발 이식은 크게 절개법과 비절개법,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둘 다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해서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건 같지만 어떻게 채취하느냐가 다르죠. 먼저 절개 방식은 말 그대로 두피를 절개해서 모낭을 얻는 방법입니다. 후두부를 절개하여 필요한 모낭만큼의 두피 면적을 떼어낸 뒤 모낭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절개한 부위는 두피를 당겨 실로 봉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낭을 빠르게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절개 부위에 선형 흉터가 남게 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만큼 당김 현상이나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또 회복까지 시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절개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두피 탄력도에 따라 절개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절개 방식은 절개 없이 모낭을 하나하나 직접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특수한 펀칭 기구를 사용해서 후두부에서 정교하게 모낭을 채취하죠. 이 방식은 흉터에 대한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평소에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남자분들이라면 절개 방식은 뒷머리에 흉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비절개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비절개 방식은 채취 과정이 정교해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채취할 수 있는 모낭수가 절개 방식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절개 방식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개 방식은 한 가지뿐 아니라 선택지가 없지만 저희 병원에는 비절개의 여러 방식이 있어 환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후두부를 박스 형태로 삭발한 뒤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의 박스컷. 두 번째, 후두부를 약 0.5에서 1cm 라인한 상태로 면도한 뒤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의 라인컷. 세 번째, 후두부를 전혀 삭발하지 않고 모낭 하나하나를 채취하는 방식의 무삭발 로컷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이라 하면 흔히 머리를 밀어야 하고 수술 자국이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이 활발한 직장인, 방송연예 종사자 혹은 여성분들처럼 스타일 유지가 중요한 분들에겐 더욱 큰 고민이 되죠. 저희 병원은 그런 분들을 위해 티나지 않는 맞춤형 이식 방식인 비절개 무삭발 로컷과 비절개 라인컷, 모발 이식이 가능합니다. 라인컷과 무삭발 로컷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자면 라인컷 방식은 후두부에서 0.5에서 1cm 너비의 얇은 라인 형태로 부분적으로 면도한 뒤 해당 부위에서만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이에요. 삭발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수술 시간과 효율성을 높이며 기존 머리카락이 위에서 덮이기 때문에 채취 부위 감춤 효과도 우수하죠. 이 방식은 특히 여성분들 중 머리가 짧거나 빠른 회복과 티 없는 복귀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무삭발 로컷 방식은 말 그대로 후두부를 전혀 밀지 않고 모낭을 채취하는 고난도 기술의 방법이에요. 삭발을 전혀 하지 않고 기존 모발 사이에서 필요한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하여 겉으로는 수술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나 업무 복귀가 바로 가능할 정도로 자연스럽죠. 특히 남성분들이나 업무 또는 개인적인 중요한 일정이 있다거나 머리를 삭발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매우 선호되는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물어보시는 게 바로 비용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절개 방식이 비절개보다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모낭을 이식하더라도 비절개는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모낭 하나하나를 직접 펀칭기로 뽑고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심는 과정까지 모두 정교한 작업이라 수술에 참여하는 스텝 수, 시간, 테크닉이 훨씬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만약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식해야 할 양이 많다면 절개 방식이 훨씬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흉터와 통증이 싫다, 빠른 회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비절개 방식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본인의 우선순위, 예산이 중요한지 결과의 자연스러움이 중요한지에 따라 방식을 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단 어떤 방식이든 의료진의 정확한 진료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1번에서 수술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리며 통증에 대해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통증의 양상과 회복 속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개 방식의 경우 후두부의 두피를 절개한 뒤 봉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땡기는 느낌, 욱신거림, 찌릿한 통증 등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고개를 숙일 때 후두부가 당기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증상은 평균적으로 2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수개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절개 부위는 실로 봉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후 특정 일자에 맞춰 실밥 제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비절개 방식은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모낭을 직접적으로 하나씩 펀칭하여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개 방식보다 통증이 훨씬 적으며 회복 또한 빠른 편입니다. 봉합이나 실밥 제거가 필요 없고 특히 일상생활에도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통증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절개는 무조건 통증이 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절개보다 훨씬 편하게 지나간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바쁜 일정을 가진 분들, 회복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비절개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스트레스가 적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개 방식이든 비절개 방식이든 수술 후에는 과격한 운동, 사우나, 음주, 흡연 등도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환자 본인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발 이식은 단기간에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완성되는 단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심어진 모낭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실제로 모발이 자라나는 데까지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술 직후의 변화만 보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1, 2주 초기 회복기, 이식 부위에 딱지나 붓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과한 운동, 음주, 흡연 등은 피해야 하고요. 세심한 세안과 관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수술 후 2주에서 3개월, 암흑기라 불리는 휴지기.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만 이 시기엔 이식된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모낭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발 줄기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식된 모낭은 피부 아래서 살아남아 있고 새로운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수술 후 3에서 6개월, 재성장 시기. 이 시기에부터 서서히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죠. 가느다란 모발로 시작해 점점 굵고 튼튼한 모발로 변화하게 되는 단계로 눈에 띄는 변화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며 일부 환자분들은 이 시점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후 6개월에서 12개월, 점진적인 완성기, 모발의 양, 밀도, 굵기가 점점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형성되는 시기죠. 비대칭이었던 헤어라인, 넓었던 이마는 더욱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얼굴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단순히 수술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술 후의 회복 기간과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죠. 저희 병원은 단순히 수술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1년간의 변화 과정 동안 환자분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이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두피 상태가 어떤지, 탈모가 진행 중인지 안정기인지, 출근이나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회복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이식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진짜 나에게 맞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병원 상담을 받으실 때도 당장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의 이식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줄 수 있는 곳인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모발 이식은 단순히 빠진 머리를 다시 채우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앞으로 살아갈 내 얼굴과 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방향 설정, 전략 수립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식을 시작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본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꼼꼼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신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